네, 이번 시간에는 주식시장에 대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인다,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들. 물론 뭐 지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연결시켜야지만 의미가 있겠죠. 그런 건데 오늘 시간에는 요즘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실물 경제랑 괴리가 심하냐? 실물 경제는 이렇게 안 좋은데,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뭐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장기 침체에 갈 수도 있다. 이게 바이러스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서 장기 침체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꽤 오랫동안 경제를 연구해온 이코노미스트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작년 4분기에 봤던 경제 규모, GDP 규모를 앞으로 내년 말까지도 아마 못 돌아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주가는 이렇게 이제 아직까지 미국이 사상 최고치는 아닙니다만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 질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면, 경제라고 하는 건 주가를 따라, 경제가 주가에 앞서가는 거 아니야? 주가라고 하는 거는 경제를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게 경제에 후행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동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또는 뭐 그런 질문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내가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주가에 선행하는 게 뭔가가 있을까? 내가 이걸 보면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이게 먼저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이거 먼저 떨어지는 그런 선행하는 지표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다들 하게 되죠. 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 두 가지 이런 내용이에요. 주가에 선행한다, 후행한다, 동행한다. 과연 주가에 선행하는 게 있을까? 실물 경제는 주가에 선행하는 걸까? 동행하는 걸까? 후행하는 걸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실물 경제와 주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코스톨란이라고 유럽의 이제 대단한 투자자셨는데, 물론 돌아가셨는데, 뭐 시중에 그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거기 이제 굉장히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 게 뭐냐면, 주인과 강아지가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나갔는데, 강아지가 우리가 이제 주인하고 강아지 산책 나온 거 보면 주인이 앞에 가고 강아지가 뒤에 따라오는 경우는 없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인이 뭐 강아지를 막 오라고 끌고 가고 강아지는 안 가겠다고 뒤에서 그런 경우는 없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강아지가 앞서갑니다. 주인을 앞서가요. 심지어는 강아지가 자기는 이쪽으로 가겠다고 저쪽 옆길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인이 곧바로 조금만 강아지가 벗어나도 주인이 목줄을 확 낚아채는 게 아니고 목줄이 상당히 여유가 있죠. 그래서 강아지가 저까지 가도록 그냥 주인은 내버려 둡니다. 근데 정말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나 강아지를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길로 부르게 되겠죠. 코스톨라가 이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실물 경제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주인입니다. 주식은 강아지예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도 결국 실물 경제가 좋아져서 기업이 이익을 벌어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주인은 실물 경제가 돼야 되겠죠. 근데 주가라고 하는 게 실물 경제를 뒤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라고 하는 거는 실물 경제가 가는 길과 상당히 많은 괴리를 보이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내세우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만나봤다라는 게 제가 이제 가장 강점으로 내세우는데, 투자를 해서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나보고 대화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공통점이 그냥 뭐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듯이 너무 투기적으로 하다가 도박처럼 하다가 그런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이게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서 내가 주식 샀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문에서 경제가 이제 좋아지고 침체를 벗어났다고 해서 내가 주식을 샀는데 왜 주가가 얼마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졌느냐, 도대체 주가는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죠. 실물 경제는
주인은 맞습니다만 주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앞서서 움직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실물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보통 2달 내지 3달 정도 늦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를 보고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 드디어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후행되는 지표고 이제 선행 지표는 주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고 내가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구나, 경제 지표가 이렇게 발표되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구나라는, 후행 지표는 자기가 이미 결정을 내리고 하고 있는 행동을 확인해 주는 데이터입니다. 결코 실물 경제가 주가의 움직임을 선행해서 나의 판단을 주식에 오르기 전에 사고 떨어지기 전에 파는 그런 내가 행동을 하는데 선행되는 지표는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죠. 도대체 그러면 주식에 선행하는 것은 없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길래 도대체 주가에 선행하는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냐? 여기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주가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걸 어떤 사람들은 랜덤 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랜덤 워크라고 하는 게 그 금융 교과서에서도 주가의 움직임을 랜덤 워크라고 설명해요. 근데 저는 여기 대해서 반대합니다. 주가의 움직임을 랜덤 워크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마치 이제 술 취한 사람이 술이 너무 취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휘청휘청 걷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 발자국을 어디 놓을지 우리 잘 모르죠. 그가 마찬가지로 주가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막 혼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론에도 그런 게 있고, 물론 코스톨라니 책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주가라고 하는 거는,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없다 그러면서 주식에 대한, 그 책에 그 주식에 대한 가장 최초의 책이 있대요. 그 책을 자기가 이제 경매로 들어가서 살려고 했다가 일본 사람들이 그걸 너무 비싼 값에 불러가지고 경매를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주식에 대한 인류 최초의 주식에 대한 책의 이름 뭐냐면, 책의 제목이 혼돈 속의 혼돈입니다. 질서라고 하는 게 애초에 없다라는 거예요. 혼돈 속의 혼돈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뭐 랜덤 워크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어떤 질서를 발견하려고 지난 30년 동안, 물론 이게 혼돈은 맞습니다. 혼돈인데 그냥 혼돈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의 산타페 연구소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혼돈 속의 질서를, 혼돈 속에서 어떻게 질서가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빅뱅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냥 혼돈 상황인데 지금 이런 이제 질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걸 이제 혼돈 속의 질서를 어떻게 찾아내고 발견할 것인가,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일부의 학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주식시장에 좀 접근을 해보니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이렇습니다. 그 주가라고 하는 거는 가령 이제 어떤 지표가 이게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지표가 나빠집니다. 그럼 주가가 떨어져요. 올라갑니다.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는 주식시장이 야, 이제부터 계속 좋아질 거야, 이제부터 계속 나빠질 거야 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에는 흔히 말하는 불과 배어가 있습니다. 주가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이제 황소라고 하는 거죠. 주가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곰, 배어. 이 사람들이 야, 이게 지표가 봐 이렇게 떨어지잖아 라고 하면서 주식을 팔고 떨어뜨리고, 그때 이제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오, 지표가 저렇게 나왔어? 좀 기다려 봐야지 라고 하기 때문에 불이 기다리고 배어가 밀면서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 날에 지표가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야, 불이 야 이제 올라가는가 보다 사고, 배어가 잠깐만 조금 기다려 보자. 이렇게 불과 배어가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주가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혼돈의 과정을 보이는 것이죠. 가령 이럴 때 이제 어떤 하나의 지표에 주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의 지표가 뭐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를 이제 그 케인즈의 미인대회 비유를 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시장의 컨센서스, 이제 미인대회, 뭐 그다음에 시대정신, 뭐 독일어는 자이트가이스팅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주목하는 하나의 지표가 무엇이냐, 그것 가지고 불과 배어가 밀당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 무엇이냐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하나의 지표가 있어요. 가령 이번에 이제 2월, 3월 달에는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바이러스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시장이 무엇에 주목할까요? 바이러스 환자가 얼마나 증가하느냐라는. 이게 꺾이고 있냐, 아니면 계속 이게 증가하고 있냐. 이게 물론 누적적인 환자 수는 계속 증가를 해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누적 환자 수가 주목을 하는 게 아니고 누적 환자 수의 증가율, 어제에 비해서 오늘이 5% 증가했다. 지금은 1%대 증가율인데, 그때 이제 주식시장이 바닥을 잡을 때쯤에는 3월 하순, 3월 23일, 24일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을 보면 환자 수 증가율이 어제에 비해서 오늘 15%, 16%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그 정도 나오는 상황에서 이 누적 환자의 증가율에 주식시장이 주목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증가율의 증가폭입니다. 어제는 17%였는데 오늘은 15%다. 증가율이. 와,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속도로 가면 이제 좋아질 거야. 환자 수 증가율이 확 떨어지면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우리가 락다운한 걸 이제 풀 수 있고 경제가 재개가 될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부울들은. 그래서 이 누적 확진자 수에 주목을 하는 게 아니고 누적 확진자 수의 증가율의 증가폭에 주목을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든 예로 보면은 누적 확진자 수가 그때 이제 미국이 한 50만 명까지는 안 됐나 보네요. 한 30만 명이 됐는데 17%에서 어제에 비해서 오늘 환자 수 증가율이 오늘은 15%로 떨어졌다. 야, 이렇게 좀 더 떨어지면 이게 기울기가 확 내려가겠네. 증가율이.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불이었고, 베어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아, 이거 바이러스 오히려 확산되면 이게 100만 명, 200만 명 계속 증가할 거야. 근데 불들의 생각은 아니,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증가율의 증가폭에 주목을 한다는. 가령 우리가 이제 GDP라는 걸 볼까요? GDP는 규모는 우리나라가 2,000조가 좀 넘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거 관심을 안 기울여요. GDP 성장률에 관심을 갖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1분기가 성장률이 0% 나왔다.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1%가 나올까 아니면 제로가 나올까. 증가율에 관심을 갖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난 1분기에는 2%였는데 이번에는 1.5%밖에 안 되네. 야, 우리가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떨어지고 있다라는 증가율의 증가폭에 주목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증가율의 증가폭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3월 20일, 23일, 24일에 왜 주가지수가 저점을 찍고 올라갔느냐. 그게 이제 하루 떨어졌다가 하루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거는 이 증가율의 증가폭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증가율이 쭉 20% 막 이러다가 18, 17 내려왔는데 이게 잘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증가율이 그렇게 잘 안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연준이 돈을 푼다, 미국 의회가 2조 2천억 달러의 부양책을 통과시킨다 그러면서 불들이 힘을 받고 주가가 좀 올라갔어요.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갔는데 참 이제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환자 수의 확진자 수의 증가율이 주르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계속 내려와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환자의 증가율이 비슷하게 16, 17% 유지하다가 이렇게 그때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이런저런 정책이 나와서 이게 그 불들이 하루 이겼어요. 베어들이 기다렸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율이 떨어져 내려가니까 증가율의 증가폭이 내려가니까 그냥 거기로 추세를 잡고 방향을 잡고 가버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돈 속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그런 건데 불과 베어 사이에 서로 간에 일진 일퇴를 하면서 밀당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 두 불과 베어들이 주목하는 지표 자체가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리니까 그 방향을 갖고 쭉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라는 것이죠.
경제지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지표도 이제 불과 베어들이 생각하는 게 경제지표가 계속 좋아질 거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3분기에 뭐 어쨌든 2분기까지 4월까지 경제지표가 굉장히 나빠졌다가 그 다음부터는 경제지표가 쭉 개선되는 그런 상황일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개선된다고 볼 것이냐?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경제지표가 후행지표입니다. 후행지표가 계속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4월달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5월달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불들은 내가 그때 그 불이 맞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자기의 판단을 뒷받침해 주는 데이터로 경제지표를 활용하면서 가는 것이죠. 근데 경제지표가 꺾이기 전에 불과 베어의 싸움에서 베어가 또 이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바뀔 때는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거기서 불도 베어도 주목하는 하나의 지표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선행하지는 않습니다만 동행하는 지표 하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지표는 늘 바뀝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뀐. 그래서 제가 시대 정신, 자이트가이스퉁이라고 표현을 쓴 건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행하는 지표 없어요. 그럼 우리는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되는 것이죠? 뭐 어떻게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격언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쪽 무릎에서 사서,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쪽 무릎에서 사서,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후행지표 또는 뭐 몇 가지 지표가 하나의 지표가 돌아서고 난 다음에 사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지표가 돌아서고 난 다음에 좀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사도 늦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무릎에 사고, 그 다음에 팔 때도 너무 급하게 팔려고 하지 말고, 여기 정수리에 팔려고 하지 말고, 악재가 좀 나와서 떨어진, 그러니까 이쪽에서 올라와서 악재가 좀 나오고 떨어져서 이쪽 어깨에서 팔아라. 그러니까 이쪽 무릎에 사서 이쪽 어깨에서 팔아라 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식 투자에서 선행지표를 자꾸만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보다는 여러 개의 지표를 놓고 이거 돌아섰네. 그래, 그러면 주가가 바닥에 좀 올라왔네. 그럼 나는 이제부터 투자를 하자. 또 팔 때도 마찬가지로 이 지표 돌아섰네. 그러면 이제 팔자. 주가가 고점에서는 좀 떨어졌네. 근데 뭐 많이는 안 떨어졌네. 뭐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확고한 투자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나는 진짜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나는 장기간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당연히 계십니다. 샀다가 팔았다가 안 하고 나는 길게 가볼 거야. 그 강성 주주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미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으면 또 모르는 가지고 있어요. 또는 안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고 싶은데 주가가 떨어졌다고 치죠. 이번 바이러스 확산 같은 일이 생겼다고 치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격언은 그거예요.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잡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강성 투자자 또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이 기업의 주가가 훅 떨어지면 세상에 이런 일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거든요. 이거는 뭔가 잘못됐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혼돈 속에 빠지면 주가가 한참 많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그 일반적인 투자자들한테는 제가 조금 늦게 움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무릎에서 산다 생각을 하자, 발바닥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분들은 손이 너무 빨리 나가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주가가 떨어질 때 이걸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기업의 장기 가치로 볼 때 이건 말이 안 돼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잡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은 급하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고 시장이 혼란해서 벗어나고 꼭 벗어나지 않더라도 초기에 이제 떨어지는 칼날은 가급적이면 잡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이제 초기에 심한 손실이 발생하고 시작하는 그런 위험을 좀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는 정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성향이 있어요.
뭐 사람들 다 성격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격에 맞는 투자가 또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굳이 자기한테 안 맞는 투자를 해서 이게 이제 뭐 주가가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 남들 주식 샀는데 나는 주식 못 사서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남들은 주식 없는데 나는 주식이 많아서 주가가 떨어질 때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하고 잘 안 맞는 투자를 하고 있을 그럴 개연성이 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는 주식 투자에는 왕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기한테 맞는 투자는 있고 자기의 성격상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자기의 단점이 극대화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만 발견해서 그것만 잘 고친다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는 상당히 재밌고 인생에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런 재밌는 게임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